비켜요. 제가 살릴 수 있어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메스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의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환자의 복부에 댔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8살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였습니다. 도대체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58살의 강미수는 이 병원에서 30년을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는 미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제와 물 때문에 갈라진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환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의사들은 출근 전이었습니다. 미순이 물걸레로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환자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복도 끝에서 당직 의사가 전화를 받으며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미수는 익숙하다는 듯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됐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더 닦아요. 발자국이 남았잖아요. 젊은 간호사가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미 깨끗했지만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청소 아줌마. 여기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 빨리 채워 넣어요. 외과 레지던트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미순이 청소 도구함에서 휴지를 꺼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청소 용역 직원들과 함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뭐, 늘 그렇죠. 우리가 사람 취급이나 받나? 그냥 투명 인간이지.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은 더 바빠졌습니다. 외래 환자들로 복도가 붐볐습니다. 미순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환자를 비켜주려다 청소 도구함에 발이 걸렸습니다. 물통이 넘어지며 복도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외과 과장 한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구두에 물이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이 황급히 물기를 닦았습니다. 에휴, 조심 좀 하시지.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한준서가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준서가 인상을 찌푸리며 가버렸습니다. 미순이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퇴근 시간 미순은 청소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딸 지혜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와. 맛있는 거 해놨어. 미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도 힘들었지? 미순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 딸 얼굴 보니까 피곤이 다 풀리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먹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종일 참았던 피로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순이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갑자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한준서 과장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제 투여하고 경과 관찰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일 거예요. 네, 과장님. 한준서는 다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미순도 환자를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틀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며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회복 과정의 통증일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청소나 하자.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환자 상태가 이상해요. 보호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가고 미순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맥박도 빨라지고 간호사가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호출하세요. 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한준서가 달려왔습니다. 복부 팩만이 있네요. CT 찍어봐야겠어요.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고 배는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미순의 눈이 환자의 배에 고정됐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천공인 것 같은데 수술 부위에 누출이 생긴 거 아닐까? 미순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1시간 후 CT 결과를 보며 한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안 보이는데 일단 항생제 용량 늘리고 더 지켜봅시다. 과장님, 그런데 환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요. 젊은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단할게. 당신은 지시대로만 하면 돼. 한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레지던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못됐어. 분명히 장에 구멍이 난 거야. 지금 당장 재수술해야 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청소부였습니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오후가 되어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쇼크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한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이상하네. CT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미수는 걸음을 멈추고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장천공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재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순의 말에 한준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장천공? 청소부가 의학을 하나? 미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CT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한준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요. 청소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 내가 말할 자격이 없지. 나는 그냥 병원 청소부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녁이 되자 환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재수술 준비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한준서가 마침내 외쳤습니다. 환자가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수는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지 않고 병원 군의 의자에 앉아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준서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요? 한준서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장 문앞 부위가 터져서 복강 내에 염증이 생겼더군요. 재수술로 봉합했습니다. 미순이 먼 곳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장천공이었구나. 진작 재수술했으면 환자가 덜 고생했을 텐데. 미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청소부일 뿐이야. 내가 나설 자격이 없어. 다음 날 오후 미순이 응급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8살 남자아이예요. 환자가 들것에 실려 급하게 들어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아이를 본 순간 미순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지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민재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했고 교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오신대요. 차량 접촉사고였는데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튕겨나갔다고 합니다. 민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미수는 응급실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었습니다. 혈압 90에 60이에요. 맥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부 타박상이 심해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한준서가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초음파 해봐요. 어디가 찢어진 건지 확인해야 해요. 미순이 응급실 유리 창문으로 민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초음파 준비됐습니다. 한준서가 민재의 배에 프로브를 댔습니다. 복각 내에 액체가 고여 있네요. 출혈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서 나는 거지? 다시 프로브를 움직이며 화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간인가? 아니면 장파열? 미순이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화면을 보려 했지만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민재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우리 민재.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우리 아들 보게 해주세요. 민재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진찰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재 엄마가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재,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응급실 안에서 한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어.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수혈 준비하고 일단 개복해야 할 것 같은데. 한준서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순이 응급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심박수가 130이에요. 혈압 70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쇼크 상태예요. 빨리 출혈 부위를 찾아야 해요. 한준서가 프로브를 왼쪽 상복부로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미순의 눈이 화면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비장이야. 미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장 파열, 좌상복부 출혈. 미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개복해야 해. 비장 적출술. 안 그러면 애가 죽어. 응급실 안에서 한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출혈이? CT 찍어야 하나? CT 찍을 시간이 없어요.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레지던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순이 응급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순이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비장이에요. 비장 파열입니다. 뭐라고? 한준서가 미순을 쳐다봤습니다. 저기 보세요. 좌상복부에 액체 저류가 보이잖아요. 비장 주변이에요. 미순의 손가락이 화면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지금 당장 개복해서 비장 적출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아이 죽습니다. 미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그녀가 의학 용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준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뭐야? 청소부가 무슨 비장 파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어지는 혈압, 빨라지는 심박수, 모든 게 비장 파열의 징후였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좌상복부를 다시 봐보세요. 미순이 한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준서가 짜증스럽게 프로브를 다시 댔습니다. 이번에는 좌상복부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비장 주변으로 검게 보이는 액체가 보였습니다. 비장의 윤곽이 불규칙했습니다. 비장 파열이 맞네. 수술실 준비하세요. 비장 적출술 들어갑니다.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재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엄마가 미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2시간이 흐르고 한준서가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재 엄마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비장을 적출했고 출혈도 멈췄어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민재 엄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순이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준서가 미순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당신 아까 그 청소부 맞죠?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비장 파열인걸. 의학 용어도 정확하게 쓰고 초음파도 읽고. 한준서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요. 오래 일한다고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한준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혜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재는? 민재 괜찮아? 지혜가 미순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미순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우연이라고요? 비장 파열을 우연히 맞춘다고요? 한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해도 돼. 미순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사였어요. 의사요? 한준서가 되물었습니다. 네.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30년 전에 집도의로 수술을 했는데. 미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제 실수였어요. 혈관을 잘못 건드렸죠.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자 가족분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때 재판에서 저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한준서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는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환자 곁에라도 있고 싶어서. 의학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엄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밤마다 의학 논문을 읽었어요. 새로운 수술법도 공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청소부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나선 건 잘못이었어요. 미순이 한준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한준서가 한참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그 아이 죽었을 거예요. 한준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비장 파열을 생각도 못했어요. CT 찍을 생각만 했죠. 그 사이에 아이는 출혈로 사망했을 겁니다. 레지던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원인을 못 찾았을 거예요. 간호사도 미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면허가 있든 없든. 한준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청소 일을 하면서까지 30년 동안 왜 의학을 놓지 않으셨어요? 미순이 민재가 있는 회복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한 그분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환자보다 제 자존심만 생각했어요. 한준서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선을 넘었어요. 그때 민재 엄마가 다가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신 거죠? 눈물을 흘리며 미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민재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하셨어요.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혜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미순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병원 원장이 걸어왔습니다. 한준서 과장, 무슨 일입니까? 한준서가 미순을 가리키며 원장님, 이분을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강미순 씨 맞습니까? 한 과장한테 다 들었습니다. 30년 전 의료사고와 오늘 있었던 일을요.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원장이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미순 씨 30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일하셨죠? 네, 원장님. 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의사 경력이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숨겨서 죄송합니다. 강미순 씨가 오늘 환자를 살리셨어요. 한 과장도 놓칠 뻔했던 진단을 정확히 하셨죠. 덕분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원장이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실력은 있으시더군요. 하지만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신 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매일 밤 의학을 공부하셨고 30년 동안 환자 곁을 지키셨죠. 원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강미순 씨, 우리 병원에 의료자문위원으로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의료자문위원이요? 네. 물론 직접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내릴 순 없습니다. 면허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케이스를 함께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미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의학을 놓지 않은 사람,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병원에 필요합니다.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료사고로 환자를 잃었어요. 자격이 없어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미순 씨,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당신은 30년 동안 속죄하며 사셨어요.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미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결정했어요.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강미순 선생님. 일주일 후 미수는 청소복 대신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의료자문위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룸에 젊은 레지던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준서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순이 화면에 CT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 케이스를 봅시다. 복통으로 온 40대 여성 환자입니다. 레지던트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레지던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맹장염 같습니다.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난소낭종 파열입니다. 맹장염으로 오진하면 위험해요. 레지던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레지던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말해보세요.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미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레지던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실력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기술일 뿐이에요. 미순이 레지던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미순이 회복실을 지나가다 민재를 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아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미순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밝게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 다음 주에 퇴원한대요. 민재 엄마도 옆에서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 민재가 잘 버텨준 거죠. 미순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온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미순은 알았습니다. 진짜 의사는 하얀 가운이나 면허증이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 로비에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강미순 의료자문위원실. 미순이 그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뒤에서 레지던트가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봅시다. 두 사람이 함께 컨퍼런스 룸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실력을 가진 의사, 유명한 대학을 나온 의사. 하지만 진짜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사람. 면허증이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자를 향한 마음이 진짜 의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